네, 오늘로 천안함 폭침 사건 6주기를 맞이했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가장 큰 군사 도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미, 또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공주함장을 지낸 분이시죠.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 김태준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6주기의 의미,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돼서 상당히 우리 국민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상처가 있었고, 또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이 있었고, 또 생존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그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폐잔병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을 이제 6주기를 맞으면서 느낀 생각은 북한이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서 북한은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에 언제든지 대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고 공격을 당하면은 정말 처절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번 6주기를 맞이해서 국가 안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에서는 이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서해 수호의 날을 제정한 의미를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북한이 서해상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발을 많이 했는데 예컨대 제1연평해전 99년 6월 15일,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그 다음에 3연평해전은 2009년 11월 10일, 그리고 천안함 2010년 3월 26일,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 11월 23일이죠. 정말 이렇게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서해에 집중적으로 공개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추모라든가 기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그중에서 특히 3개의 사건,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제2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 3개를 이제 하나를 묶어가지고 한 날짜로 이렇게 결정한,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추모 내지는 기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홀대한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을 정말 잊지 않고 끝까지 지원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호국 정신을 배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해에서 참 북한의 도발이 잦았었고 그만큼 우리 군의 희생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 만큼 서해, 우리 국가안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서해는 5개 도서, 전략 도서가 되겠는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까지 북한의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최전방이 될 수 있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두 번째 우리 수도권 서측 방어에 중요한 그 안보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서해에 이제 주로 우리가 수출 수입 이 물량이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서해 해상 교통로가 연결되는 곳이고 예. 그리고 또 북한이 해외로 나오기 위해서 서해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울러 또 그 주민들에 보면은 어장이 서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그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많죠. 예컨대 족이라든가 꽃게 또 기타 다른 어족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서해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황금어장이란 그리고 또 서해에 보면은 그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김포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교류하는 시발점이자 한류가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서해가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보,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우리 군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연평해전을 통해서 수상전만 하다가 이게 갑자기 그 수상전에서 북한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밑으로 잠수함을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이 잠수함 대잠전 분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밑에 그 잠수함이 들어가서 공격하면 절대적으로 잠수함이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잠전이 시작했었는데 이 천안함 공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잠전의 그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교육 훈련이라든가 전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는데 그러나 대잠전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방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비에 있어서는 많은 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잠전 그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그 장비가 앞으로도 많이 보강되고 국방 예산이 많이 투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할 점들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전사자들의 명예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예우가 보상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결론은 이제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북한의 그 어뢰정이 발사한 그 어뢰에 의해서 침몰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사자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사자로 해서 유공자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 유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도 해야지만은 물질적으로 네네. 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은 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반 우리 국민들과 그 정상적인 경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은 지역이라든가 그 능력 이런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요구를 유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고려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치 단결해서 이제 버텨낸 우리 용사임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은 그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어요. 이제 망자는 이제 전사자들은 어느 정도 그 훈장도 받고 그 경제적인 보상도 좀 받았는데 네. 같은 배에 타고 있다가 이거는 사실 보면 자기 그 의지와 상관없이 만약에 생존했던 이분들이 앞쪽에 선수 쪽에 어뢰가 맞아서 이분들이 아마 그 전사자가 됐을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폐잔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은 그 생존자들을 그 인터뷰할 때 언론에 공개할 때도 환자복을 입고 했었어요.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이 환자가 돼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도 보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사자들은 훈장을 받기 때문에 전사에 관련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공상으로 돼 있어요. 전상이 아니라 전투하다가 부상이 아니라 예. 공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보상의 체계에서도 틀리죠. 다시 말하면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그런 그 상황이 됐고 예. 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저 전사를 보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전함 2만 톤급 전함인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전함이 있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본의 I-55라는 그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약 1,200명의 인원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300명만 구출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전함도 침몰시켰고 희생자 많이 났다 해가지고 이 함장이 처벌받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이게 다시 조사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보면은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잠수함 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을 하더라도 난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천함 말고 다른 함을 갖다 놔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누가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가겠습니까? 예. 아예 후방이라든가 다른 안전한 곳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국민의 인식도 전환시켜야 되고 생존자들한테 우리가 따뜻한 지원과 그죠?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보면 생존한 사람들한테 더 박수치고 그럼요. 말이죠. 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그 생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출하면서 마지막 장병까지 살아서 돌아오라 명령한다. 우리가 국민들 입을 외치면서 정작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을 폐잔병 취급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지금은 6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어느 정도 차분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한테 생존자들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지원과 격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 함장을 지낸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 김태준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